형들,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 보면 이런 말 많이 보이지? SMR이 차세대 대박이다. 원전주 지금 안 사면 바보다.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사야 한다 등.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될 거야. 아, 나만 또 늦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오늘 하나는 확실히 말해줄게. 이 테마, 뉴스 보고 뛰어들면 계좌 녹는 속도 상상 이상으로 진짜 빠르다. SMR은 단순한 에너지 테마가 아니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목숨 걸고 싸우는 패권 전쟁이야.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면 왜 원자력 시장을 조심히 봐야 하는지, 왜 삼성물산까지 여기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치명적인 리스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통한 매수 타점까지 알고 갈 수 있을 거야. SMR 얘기 나오면 꼭 이런 질문 나와. SMR이 핵잠수함 원자로랑 같은 거 아님? 결론부터 말하면 족보는 맞는데 종은 완전히 달라. 군용 원자로는 돈 신경 안 쓰고 규제도 거의 없고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이걸 육상에 깔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지. 반대로 상용 SMR은 핵무기로 못 쓰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민간 규제 통과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이 핵심이야. SMR이 갑자기 뜬 이유 딱 하나야. AI 때문이야. 챗GPT 한번 질문할 때마다 뒤에서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먹는 거 알아? 2030년 전후가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일본 같은 선진국 한 나라급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와. 그래서 빅테크들이 깨달은 거야. 태양광? 불안정하지. 풍력? 간헐적인 전력 보급이지. ESS? 아직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 결국 남는 답은 하나.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기저 전원, 즉 원자력 이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원자력들이 답이라는 건 아니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개별주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 SMR 테마의 대표 기업, 뉴스케일 파워,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어볼까? 뉴스케일은 원전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 발전소를 짓는 건설사도 아니지. 이 회사는 한마디로 SMR 설계와 표준을 파는 회사라는 걸 알아야 해. 모듈 1기당 77MW짜리 원자로를 레고처럼 조립해서 발전소를 짓는 구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 뉴스케일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77MW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다는 거. 원자력 투자에 관심이 있는 형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기술, 일단 규제는 통과했다는 의미야. 기술 리스크 하나는 넘긴 거지. 하지만 여기서부터 냉정해져야 해. 뉴스케일은 아직 매출 거의 없고 프로젝트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적자는 계속 나는 구조라는 거지. 현금은 있긴 하지만 상업화 전까지는 계속 돈이 필요해. 이 말은 뭐냐? 언제든 증자, ATM, 지분 희석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대주주 일부 현금화와 더불어 주식 추가 발행 이슈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 즉, SMR은 아직 돈 버는 산업이 아니라 돈 태우는 산업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투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반대급부로 전고점까지 갈 경우 560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지. 뉴스케일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실제로 원자로를 만들 근육이 미국엔 없다는 거야. 미국 원전 제조 생태계는 수십 년 전에 사실상 붕괴됐거든. 그 근육 역할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야. 두산은 뉴스케일에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핵심 파트너로 묶어놨어. 비유하자면 이거야. 뉴스케일은 엔비디아처럼 설계회사라는 거고 두산은 마치 TSMC처럼 서방 세계에서 SMR을 짓고 싶으면 싫든 좋든 창원 공장을 거쳐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포인트. 삼성물산도 뉴스케일 파워 주식을 샀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두산이 제조라면 삼성물산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해외 원전 계약 그리고 EPC라는 설계 조달 시공에 관한 리스크 관리에 강한 회사야. 게다가 두산과 삼성 모두 2024년 12월 전후로 해외 원전 대응, 경력 7년 이상 인력을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했다는 걸 시장 구인 이력을 통해 볼 수 있어. 이건 테마 대응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뉴스케일은 그나마 기존 연료의 리유를 쓰지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차세대 SMR 상당수는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이라는 특수 핵연료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 문제는 두 가지. 첫째, 이 연료는 민감해서 수출 국제 감시 정치 리스크가 엄청날 수밖에 없어. 둘째, 더 심각한 문제. 지금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상업적으로 팔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러시아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래 에너지의 심장을 푸틴이 쥐고 있는 셈이야. 이 공백기 동안 연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는 연기되고 일정도 밀리게 되면서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SMR의 한계이면서 왜 단기가 아닌 장투 관점으로서 바라봐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요점이야. 정리하자. SMR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확실한 수요가 있고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전략이 붙어 있으면서 서방 제조 핵심에 두산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건 분명 큰 기회인 건 분명해. 하지만 동시에 상업화가 지연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 주주가치 희석이 너무 심해 차세대 SMR이라 하더라도 연료 공급망인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리스크가 상당히 높지. 또 지정학 리스크까지 이 네 개가 구조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형상이야. 그래서 이 테마는 뉴스 보고 단타치는 시장이 아니라 몇 년짜리 구조를 봐야 하는 시장이지. 오클로가 뉴스케일보다 좋다고? 주가만 보지 말고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해. 그래서 연료는 어디서 가져오는데? 그래서 언제 진짜 삽뜨는데? SMR 자체는 기회의 시장이 맞아. 기존 원전들의 수명이 끝나간다는 걸 고려해봐도 SMR의 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수밖에 없어. 원자력에 종사하고 계시는 지인분도 실질적으로 당장 시행해야 하면 뉴스케일 파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 하지만 이 시장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원자재와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업들이 이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시장이다 보니 공부 없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이론적인 관점과 현실의 진행 속도는 늘 차이가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차트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샅샅이 살펴볼까?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 장기 하단선을 깨고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 물론 대주주 매도와 유증 그리고 주식수 증가 등의 악재로 인한 과매도로 볼 수도 있지. 이외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중소형주 수급 부족했었던 걸 고려하더라도 장기선을 이탈한 건 확실히 좋은 신호는 아니야. 그럼 거래량이 많았던 곳을 한번 봐볼까? 현재 강하게 저항선 역할을 하는 가격은 19.63달러 부근이고 해당 구간을 뚫고 올라설 경우 거래량 갭이 비어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고 33달러 부근까지는 목표가로 잡아도 괜찮아 보여. 하지만 장기 빗각에서 벗어난 게 단순 과매도가 아니라면 단단하게 받쳐줬던 장기 바닥선이 오히려 벽이 되어 17.65 부근을 닫고 고점 리테스트 후 바닥을 향한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야. 이평선도 아직 정배열되지 않은 구간으로 매수를 하겠다면 바닥 지지점을 뚫고 올라선 후 200일선에 올라탄 뒤 나온 저점에 진입하는 게 유리해 보여. 예상 진입 타점은 16.88 부근이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로서는 지지가 되는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리스크적으로 좋아 보여. 다음으로 오클로를 한번 볼까? 장기 빗각 윗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으로 차트상 뉴스케일보다는 매수 메리트가 더 있어 보여. 200일선 2차 비비기 들어갈 시점으로 이번 차수의 이평선도 정배열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 거래량이 많았던 200.15달러 부근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고 아래로는 장기 빗각까지 고려해서 171.43달러까지 열려있는 상태야. 251.72달러와 279.75달러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진입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하락분도 정상 범위 안에서 채우고 변곡점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184.9달러에서 1차 매수, 171.12달러에서 2차 매수를 162.5달러 이하로 갈 경우 손절을 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주식이라는 거 잊지 말고 투자를 권유하는 글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차트적으로 궁금하거나 알아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줘.